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구독자 여러분, 박소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의 새로운 코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북살롱. 네.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의 북살롱이라는 코너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북살롱 코너를 3년 전부터 마음속에서 품고 있었고 꼭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제서야 첫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북살롱 코너는 여러 가지 책들을 함께 읽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소개해 드리기도 할 건데요. 북살롱 코너를 통해서 좋은 육아서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의 북살롱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제가 아주 귀한 게스트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바로 김효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에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효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게스트로 모신 우리 김효은 교수님께서 최근에 육아서를 한 권 내셨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여러 가지 책을, 좋은 책들을 이미 많이 내셨지만 이번 책은 저도 제목부터 너무너무 와닿고 진료 시간에도 이 단어를 매번 얘기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은 바로 아이에게 딱 하나만 가르친다면 자기조절. 첫 번째 게스트로 책을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에서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책은 아이들의 자기조절을 크게 5가지, 감정조절, 행동조절, 인지조절, 관계에서의 조절, 그 다음에 즐거움과 동기의 조절,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조절이라는 것을 책의 메인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진료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아이의 진단이나 기질이나 뭐 성향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조절을 못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뜻대로 뭔가 안 됐을 때 울고불고 떼쓰는 애, 뭐 친구가 나보다 더 잘했다고 막 짜증내는 애, 뭐 이런 조절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어머님들이 점점 많아지시다 보니까 자기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쓴 책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차라리 뭐 ADHD 맞아요.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알려져 있죠. 하기가 이제 쉬운데 이 자기조절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곳곳에서 맞아요. 다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정리하기도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구성을 좀 보니까 되게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교수님 고민하신 게 제가 많이 느껴졌는데 이제 크게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1부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자기조절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때를 쓰는 거, 못 기다리는 거, 화를 너무 많이 내는 거, 너무 많이 우는 거,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자기조절인데, 그래서 실제 이 자기조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가 이제 1부에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도대체 부모는 우리 아이의 자기조절을 키워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자기조절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명료하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기조절은 이제 용어로는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자극에 반응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런 거야 하면서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잘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자기조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폭발하고 이런 걸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하려면 계획에 따라서 또 하기 싫지만 꾸준히 뭔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자기조절이죠. 자기조절이죠. 화가 났을 때 무조건 참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죠. 그렇죠. 그것도 자기조절이 좀 어려운 거라고 그쵸. 봐야 되겠죠. 사실은 화는 내는 거거든요. 화는 잘 내는 게 중요한 거고 제일 잘 내는 거는 네가 이렇게 했는데 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속상하고 이래서 화가 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서로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화를 잘 내는 건데요. 그냥 무조건 참으면 이게 우리 감정은 풍선 속에 들어가는 바람 같은 거라서 나중에 계속 쌓아놓으면 빵 터지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터지지 않게 잘 들여다보고 잘 다루어서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조절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요즘에 진료실에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요즘 아이들이 조금 더 힘든 것 같긴 해요. 이 자기조절이라는 게 여러 방면에서. 근데 왜 이럴까? 정말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요즘 부모들이 유별나서 우리 애를 너무 막 이렇게 떠받들고 키워서 자기조절이 힘든 것인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대적인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 박소영 선생님은 네. ABCD를 언제 배우셨어요? 아마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 때는 네.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배웠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대부분 초등학교 6학년 때 ABCD를 네네네. 처음 배웠어요. 네네네. 근데 요즘 애들은 영어 유치원 다니고 이러니까 엄청 일찍 영어를 배우잖아요. 2살 때부터도 ABC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배워야 되는 게 많지만 음. 애들도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어릴 때 왜 동네에서 누가 놀면 나도 나가서 네, 놀고 네, 뭐 네. 놀이터에서 놀고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이 사라지고 뭔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혹은 관계를 경험하거나 뭔가 자연스럽게 감정이나 에너지나 이런 걸 발산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거나 이런 기회는 또 되게 많이 줄었고 네네. 옛날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양육과 훈육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네. 사회였으면 네네. 지금은 진짜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해야 오롯이 되고 다 해야 돼. 다 엄마 해야 아빠가 되고, 다 해야 돼. 양육도 다 해야 되고 훈육도 다 해야 네, 되고 네, 네.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네, 자기 네. 조절도 가르쳐야 네, 되고 네, 네.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가르쳐야 될 건 너무 많은데 가르치기 되게 어려운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조절을 배울 기회도 많지 않은 네, 네. 그런 사회가 네.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더 그런 것 이상. 같아요. 네. 부모가 바쁜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맞아, 키우겠어요? 맞아. 정말 이제 소셜 이모셔널 러닝이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지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다른 학력이나 발달이 빨라지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안 배워주는 구멍이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요즘 세상에는 이 자기조절의 적 아시죠, 여러분? SNS. 디지털 미디어, 네. 뭐 유튜브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네.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자기조절을 다 뺏어가는 약간 맞아요. 우리가 해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애들은 아직 잘 못 배운 상황에서 그거에 막 무방비로 막 네, 노출이 네, 되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정말 조금 시대착오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자랄 때는 TV 매일 봐도 괜찮았다. 그때 이제 부모님들 슈퍼가 있잖아요.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TV의 그 채널 방송 수도 몇 개가 안 됐어요. 이제 그 맞아. 시대와 이 시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조절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없다. 네. 근데 이 자기 조절력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오히려 저는 지금 시대에 이 자기 조절력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모두가 바쁘기 때문에. 맞아. 고등학생들만 생각해봐도 네. 이 수시라는 입시 제도가 네. 한 번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딱 앉아서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거를 끝까지 하는 네, 그런 네. 것도 자기 조절이 필요하고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데도 자기 조절이 맞아요. 많이 필요하죠. 네.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되게 많은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자기 조절이 더 중요해지고 더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자기 조절 어떻게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지. 사실 이제 자기 조절력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은 네. 정서적 안정감. 네. 뭔가 정서적으로 일단 안정되어 있는 애들이 거기서부터 자기 조절을 배우기가 쉽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릴 시절부터 부모와 아이가 좀 애착도 좋고 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눈 맞추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단단한 관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자기 조절 잘하기 쉽겠죠. 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는 적절한 훈육. 훈육.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이런 거를 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훈육이 엄청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아주 어릴 때 뭐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아 네. 뜨거 지지 할 때부터 네, 네, 네. 학습 습관을 세우고 네. 막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부모가 가르쳐야 돼서 그게 부모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맞아요. 전에 누가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훈육은 몇 살 때부터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훈육은 태어나서부터 바로 할 수 있다. 오, 네. 근데 또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한 번 말했으니까 애가 다 할 것이다. 아니죠. 근데 그건 아니고 네. 긴 시간을 통해서 네, 네, 네. 자꾸 가르쳐서 아이의 몸에 배도록 네.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조절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제 안정적인 관계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안정적인 관계를 기본으로 훈육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더불어서는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뭐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참을 수 없는 순간 있잖아요. 네, 네. 애들이 그럴 때 폭발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럴 때 뭔가 자기 나름의 좀 전략이 있으면 네, 좋아요. 네, 네. 그게 뭐 운동일 수도 있고 네, 네, 산책일 수도 있고 네, 네, 네. 뭔가 자기 나름의 폭발하지 않고 나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네, 네. 다독일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을 네.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맞아요. 찾아주는 게.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책에 리스트를 이렇게 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부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들 중에서 좀 와닿은 부분이 이제 동기가 부족한 아이, 좀 무기력한 아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아이 이렇게 하면은 좀 충동적이고 제멋대로 하고 막 떼쓰고 이런 아이들을 떠올리기가 이제 가장 쉬운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의외로 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모범생인데 이제 스스로가 동기가 부여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는 거, 그런 자기 조절을 해내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이 요즘 사실 진료실에서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진료실에서 특히 이제 중학생 이렇게 되면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니?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은 게 딱 별로 없고 네네. 재밌는 것도 딱 없고 네네. 그냥 무료하고 맞아요. 좀 그냥 가만히 있고 맞아요. 멍 때리고 있다가 네네. 유튜브나 뭐 게임 조금 하고 네네. 뭐 약간 그런 애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앞서 얘기했던 거랑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것만이 자기 조절을 잘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도 좀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 말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자기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싫은 건 싫다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네, 거죠. 그게 좀 더 건강한 자기 조절 아닐까요? 제가 가끔씩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엄마한테 싫어요. 저 이거 말고 이거 하고 싶어요. 네. 이런 말을 못하는 애들은 네네. 바깥에서 다른 애들이 자기를 괴롭히거나 놀리거나 네, 네, 네. 혹은 나중에 대학원생이 되거나 취업을 했을 때도 이거는 말고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오늘 말고 이렇게 이런 계획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으로 자랄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그런 말을 하는 뭔가 자기 생각과 의견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진료를 보는데 네. 애들한테 막 물어봐요. 넌 이제 몇 학년 되는 거지? 뭐 어떤 점이 좋니? 네. 그러면 애들이 다 걱정되는 걸 얘기를 해요. 네네. 애들이 점점 걱정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지고 좀 재미가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어떤 2학년짜리 여자애가 왔는데 초등학교? 초등학교 네, 2학년짜리 네, 와가지고 네. 생글생글 웃으면서 두근두근 설레요. 너무 귀엽다. 네, 근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이런 말을 하루 종일 물어보는데 거의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으셨겠어요. 저 기분 좋은데 중간에.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애들이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에 가는 게 설레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었구나. 일상생활의 그 소소한 것들에서 느끼는 소확행이 자꾸 사라지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하고 좀 작은 활동이라도 뭔가를 하고 네. 얘기 나누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재밌고 설레고 그런 아이로 자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자기 조절이 어려운 친구들, 이럴 때는 꼭 진료실에 와서 도움을 좀 받아보시라 하는 어떤 사인이나 증상들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자기 조절은 긴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영역에서 좀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거라 부모님들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의 일상생활이나 혹은 학교생활, 또래관계 혹은 가족관계에서 뭔가 영향을 많이 준다. 생활에 자꾸 영향을 받으면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병원에 온다고 다 진단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진단이 네네. 없을 수도 있고 기본적인 아이에 대한 좀 이해와 약간의 대처 방법을 조금만 팁만 얻어가셔도 네네. 사실 되게 잘하는 어머님들이 맞아요.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일부는 뭐 ADHD나 이런 좀 약간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또 그런 조절에 영향을 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도 좀 일찍 진단해서 일찍 치료하면 좀 아이들의 조절이 더 잘 자랄 훨씬 수 좋죠. 있잖아요. 네네. 요즘에 병원에 가는 거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네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북살롱 코너에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근데 아이들을 저희는 수년간 보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되게 조절을 못하던 아이,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걸 못하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능력들이 자꾸 자라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모습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모습이 아니고 아이들은 부모가 조금 신경 쓰고 마음을 쓰고 잘 양육하고 훈육하면 더 잘 조절하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함께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북살롱 코너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그리고 읽기 쉬운 책으로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